안녕하세요. 아직도 돈 내고 인강된 호구 아도노세표 김태중입니다. 오늘은 기능의 부학 다섯 번째 보행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항상 제 강의는 재생속도 1.5배, 1.25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설명 중 가로 안의 답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보행 중에 종아리 세 갈래근은 다양한 형태의 근수축을 수행한다. 발바닥 닿기에서 발꿈치 떼기 구간에서는 모모모 수축을, 발꿈치 떼기에서 힐 오프에서 발가락 떼기 구간에서는 모모모 수축을 수행한다. 우선 이렇게 게이트 애널라이시스, 그러니까 보행 분석이죠. 아까 이게 힐 스트라이크, 뒤꿈치가 단다 이거예요. 뒤꿈치가 닿으면서 발바닥이 닿고 발바닥이 닿고 발바닥이 닿고 발바닥이 닿으면서 이제 발가락 떼기로 갑니다. 그죠? 발가락 떼기에서 발등 떼기에서 발가락 떼기로 가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 스윙기, 육악기가 시작됩니다. 스탠스 페이지는 입각기 적어 놓으세요. 입각기, 육악기. 보면은 이제 100으로 따졌을 때 비율은 입각기가 60%, 육악기가 40%. 잘 보이시죠? 뒤꿈치 닿기부터 이 오른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색깔 칠해진 입각기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다리 띄어지는, 이제 발가락이 떨어지면서 다시 이 뒤꿈치가 닿는 이 지점까지를 스윙 페이지 육악기라고 하고, 이 입각기라고 한다. 입각기는 말 그대로 발이 닿 있는 상태, 발이 떠 있는 상태. 육악기는. 자, 아무튼 힐 오프에서 어디? 풋 플랫에서 힐 오프까지, 풋 플랫에서 힐 오프까지, 그죠? 힐 오프는 이게 지금 아직도 이 뭐라 그래, 발 뒤꿈치가 떨어진 상태도 아닌 그냥 발바닥이 있는 상태를 이제 힐 오프까지의 그 기간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플랜터 플렉션 상태가 됩니다. 근데 가면서 도시 플렉션으로 되죠. 체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도시 플렉션. 이거를 이제 신장성 수축, 늘어나면서 체중이 받으니까 신장성 수축을 하다가 여기서부터 발가락 떼기까지는 카프레이즈를 하는 꼴이 되죠. 여기서부터 발 뒤꿈치를 딱 드는 꼴. 여기서부터는 단축성 수축을 한다. 너무 쉬운 문제죠. 1번은 신장성 수축, 발꿈치 떼기에서 발가락 떼기까지는 이렇게 카프레이즈, 신장성 수축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신장성과 단축성. 그죠? 그래서 답번입니다. 답번. 자, 그리고 이 2015년도 문제인데요. 근골격계 문제로 인한 보행 장애 및 기능적 호전 정도를 가늠하는 선형 요소 지표 중 가장 민감한 지표는, 이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보속이라 그래, 보속. 자, 보속은 말 그대로 보폭의 속도를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죠? 보속이 빠를수록 단하지 지지기가 더 많은, single limb support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단하지 지지기가 더 많아진다. 그리고 말 그대로 건강한 보행일수록 보속이 빠르고 이렇게 한 발로 지지하는 그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행의 3대 조건은 체중을 버틸 수 있어야 되고, 이 내 근육들과 이 관절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다리로 버티고, 체중을 먼저 버티면서 한 다리 버티고, 그 다음에 발을 앞으로 잘 뻗어주는 이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게 안 되면 흔히 말해서 이제 보행의 장애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면 이게 답은 보속이고요. 보폭의 속도. 그럼 보장은 뭐고 보폭은 뭐고 보가는 뭔지 이걸 알아볼게요. 보폭은 우선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에요. 그죠? 오른발과 오른발이 딱 이렇게 오른발이 다시 왔을 때 이 간격을 이 스트라이드 랭스라고 합니다. 스트라이드 랭스. 이걸 보폭이라 그래요. 왼발에서 왼발, 오른발에서 오른발 다시 이렇게 왼발, 오른발, 오른발. 그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딱 왔을 때를 보폭. 근데 오른발에서 왼발 딱 가는 이 뒤꿈치와 뒤꿈치 요거를 보장이라고 합니다. 스텝 랭스. 스텝 랭스를. 그래서 한 발, 한 스텝. 그죠? 보폭은 두 스텝. 이거 적어 놓으세요. 보폭은 2, 보장은 원 스텝, 투 스텝.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죠? 그리고 보가는 이런 걸 말합니다.
wider, narrow, 좁은 보간, 넓은 보간, 그러니까 가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선 적어 놓으세요. 알고 있어 주면. 그래서 또 이제 아무튼 요거는 이 항상 이 근골격계 문제를 가늠하는 거는 보폭의 속도다. 이거는 외워 주시는 거. 그리고 주행 속도와 보폭, 보수와의 관계로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수 말 그대로 보폭의 수 만보기 있죠. 만보기 한 발, 두 발, 예를 들어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했어. 그럼 보수는 네 번입니다. 네 번. 알고 있겠죠? 네 번. 보폭이 여기는 만약에 보폭 아까 뭐라 했어? 두 발이라고 했죠. 여기가 어떤 놈은 10cm고 어떤 놈은 100cm예요. 그리고 보수는 얘는 만보를 찍었고 여기는 천보를 찍었어. 어때? 그러면 당연히 속도는 누가 더 빠른 거야? 만보하고 또 여기 100cm가 더 넓으니까 곱하는 거야. 곱하는 거. 더 빠른 놈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주행 속도는 보폭과 보수를 곱한다. 그리고 주행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보폭과 보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죠. 보폭도 커지고 보수도 커진다. 그리고 보폭과 보수는 달리기 종목 특성에 따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뭐 단거리 달리기는 조금 보폭이 큽니다. 그죠? 근데 에 비해서 보수는 좀 적을 수 있어. 너무 크니까 얘네들이. 그리고 기간이 짧잖아. 거리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평가돼야 된다. 또 마라톤 선수는 단거리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큰 보폭이 요구된다. 그럴까요? 자, 마라톤 선수들은 한 18초대로 42.195를 뛰거든요. 적절한 이 보폭과 보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이 심폐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런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폭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100m 달리기는 어때요? 미친 듯이 큰 보폭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고 굉장히 빠른 이런 경기다 보니까 보폭이 엄청 커집니다. 이거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이 마라톤 선수보다는 단거리 선수가 보폭이 크죠. 근데 이게 마라톤 선수가 더 큰 보폭이 요구된대요. 그래서 아닌 것은 라번입니다. 라번. 이거 적어 놓으세요. 주행 속도는 이 보폭수다. 그러니까 걸음수, 보수, 폭을 빼면 보수. 보폭은 다시 한번 두 발, 그죠? 보장은 한 발 적어 놓으세요. 자, 다 적었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트렌델렌버그 보행의 생체 역학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렌델렌버그는 흔히 또 다른 표현으로 적어 놓으세요. 음, 글루테우스, 메디우스, 럴치. 이게 중둔근 파행이라는 한글 말입니다. 알겠죠? 중둔근 파행. 이게 파행이란 뜻은 어, 비틀거림, 뭐 이런 뜻이에요. 비틀거림, 뭐 흔들림 이런 뜻입니다. 파행이란 뜻은 그러니까 힘이 없어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적어 놓으세요. 자, 아무튼 뭐 이게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선 트렌델렌버그가 뭔지를 좀 영상을 통해서 볼까요? 조금 느리니까 기다려 볼게요. Trendelenburg gait. During the stance phase of the gait cycle, the gluteus medius works to maintain both hips at the same level. What is Trendelenburg gait? Trendelenburg gait is an abnormal gait that is usually found in people with weak abductor muscles of the hip, which are supplied by the superior gluteal nerve. 그죠, 여기 글루테우스 미니머스랑 글루테우스 미디어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신경은 superior Here you gluteus can see nerve입니다. superior gluteus nerve 상둔 a patient 신경입니다. example of Trendelenburg gait. 근데 걔네가 맛이 가면 The patient cannot 중둔근이 abduct the right hip due to 이렇게 weakness of the abductor muscles on the right side. 못한다 이거야.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Drop. This is called the Trendelenburg 그래서 syndrome. 이 아저씨 보면 지금 이 왼다리를 들었어요. 왼다리를 들었더니 무슨 다리가 빠져? 오른쪽 엉덩이가 위로, 골반이 위로 올라간다 이거야. 이게 바로 뭐라고 불린다? This is called the Trendelenburg sign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거야. The gluteus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골반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럼 내가 중심을 잃을까봐 몸통을 이쪽으로 뺀다 이거지. Medius is very important during the stance phase of the gait cycle in order to maintain both hips at the same level. 노멀인데 The stance 아까처럼 phase accounts for about 60% of the gait cycle. 3 times the body weight is transmitted to the hip joint, as well as avulsion of the abductor muscle tendon. The patient will show an excessive function of the adductor muscles, and the patient will show a trained stance 자 leg. 이거 보여드릴게요. Excessive lateral lean to keep the center of gravity over the stance leg. 그렇지 이렇게 된다 이거야. Here you can see an example of a normal gait, 노멀 the Trendelenburg gait, 원래는 and the 이렇게 되어 compensated 있는데 Trendelenburg gait. 컴펜세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골반이 똑바로 맞추려면 몸통을 이렇게 해서 올라간 쪽으로 해야지만 이게 보상 조건이 된다.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추려고 한다라는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골반이 올라간 쪽으로 몸통을 기울여서 이 떨어지는 골반을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평형을 맞추려는 게 보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 입각기. 여기 다리가 하나 올라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보면 이제 골반이 상승된 다리에 벌린근이 약화가 되어 발생한다. 맞죠? 골반이 상승된 쪽에 다리의 외전근, 중둔근이 약화되어 발생되는 게 트렌델렌버그. 그리고 이거는 이 외전근이 약해진 원인으로는 이 상둔신경, 그러니까 스페리어 글루테우스 nerve가 원인이 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둔근은 하둔신경이에요. 대둔근은 하둔신경. 적어놓으세요. 대둔근 하둔신경. 입각기. 아까 발이 한쪽이 서 있는 게 입각기라 그래요. 입각기. 입각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맞고요. 그리고 보상작용으로는 몸통이 골반이 하강된 쪽으로 가요? 아니면은 상승된 쪽으로 가? 상승된 쪽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골반이 이 상승된 쪽으로 몸통을 기울이더라. 이게 트렌델렌버그 사인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골반이 이거를 접어서 상승된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다음에 2018년도 기능 예방 문제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사실은. 이렇게 뭐 큐각도 알아야 되고, 그지? 그리고 후족의 외반도 알아야 되고, 목말 및 관절의 안구붐도 알아야 되고, 낮은 안쪽 세로활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상해까지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요거 이 하지 부정렬과 특징만 알면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우선 볼까요? 우선 큐각 후족의 외반이란 후족의 외반이 뭘까요? 후족의 외반. 자, 이게 보면 이거를 후족의 외반이라 그래요. 이 발의 뒤쪽을 리얼풋 후족이라 그래요. 후족의 이 X자 다리 형태, 큐비투스 발구스, 그죠? 이런 느낌의 류를 보이죠. 이게 X자 형태가 보이죠. 무릎도 이렇게 되면 발구스라 그러는데 후반의 외반, 그죠? 후반의 외반은 바깥거 부분 이렇게 돼 있다.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가 되면 초기 접지와 중간 입각기 시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힐 스트라이크 말 그대로 뒤꿈치 닿기예요. 힐 스트라이크에서 중간 입각기 시 이 서브탈라 조인트라고 하는 거골화 관절, 목말 및 관절에 과도한 엎침이 나타난다. 원래 보행의 패턴을 잘 보면 처음에 이 발을 딱 디뎠을 때예요. 이게 뒤꿈치 딱 디뎠을 때 초반에 이렇게 약간의 이 발이 수피네이션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점점 프로네이션 쪽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프로네이션 뭔지 아시죠? 프로네이션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걸 프로네이션이라 그래. 얘가 어디 쪽으로 이 메디알 쪽으로 가는 거를 프로네이션이라고 한다. 이게 오른쪽 발이에요. 오른쪽 발. 평발화되는 걸 프로네이션. 이렇게 됩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원래. 프로네이션 갔다가 점점 이제 미드 스탠스를 지나가는 중간 이상부터는 다시 수피네이션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가뜩이나 이렇게 있으면 이런 과도한 회내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뜩이나 이렇게 굽어져 버리면 더 이렇게 더 박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평발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아치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래? 구조적 평발 말고 유연한 평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연한 평발.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비체중부하 때는 평발이 아닌데 이렇게 체중부하일 때는 평발이라는 거를 좀 유연한 형태의 평발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유만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후족의 외반이 있으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했지 아치가 많이 무너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더 갈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큐각의 증가. 큐각의 증가 보면 큐각이 뭔지를 좀 볼까요? 자, 큐각. 뭔지 알겠나요? 큐각. 자, ASIS에서 이 파텔라를 긋고 그다음 이 파텔라 이 튜버러스트에서 티비아 튜버러스트에서 파텔라를 딱 그어. 그게 이제 큐각이란 소리야.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여기 있다. 이 점이 그럼 이렇게 그으면 각이 커지니까 큐각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큐각이 요만큼이란 소리예요. 엄청 적죠. 노멀 큐각. 근데 이렇게 X자 다리가 있는 애들은 어떨까요? 큐각이? 그죠? 더 커졌겠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거야. 큐각을. 자, 보면 큐각을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원인은 제뉴 발금 X자 다리, 익스터널 티비아 톨전. 그 말 그대로 경골의 바깥쪽 그 비틀림. 이거 톨전이라 그래요. 염전. 그리고 피모랄 안테벌전. 이 고관절의 이 목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비틀려진 거를 피모랄 안테벌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라테랄 포지셔널 티비알 튜버러스티. 그러니까 티비아 튜버러스티 경골 결절이 바깥으로 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 파텔라, 이 슬개골의 중앙까지 딱 그으면 일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쭉 크고 아까 이렇게 쭉 커서 인크리즈 된다 이거지. 그리고 타이트한 이 라테랄 레티나큘럼, 이 지지대 끈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의 슬개골에 있는 바깥쪽 지지대 끈이 타이트해지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This video 그래서 이제 큐각은 이렇게 설명이 끝났고요. 큐각이 증가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회전 된다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세요. 경골도 내회전, 그 다음에 대퇴골도 내회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정강뼈의 과도한 안쪽 돌림, 중간 입각기 시에 입각기 다 이거 기억나죠? 이게 다 입각기야, 이 입각기. 근데 중간 입각기가 여기란 소리예요. 여기 발바닥 이렇게 돼 있을 때 중간 입각기에 정강이뼈의 과도한 안쪽 돌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무릎 넉다리 통증 증후군, 슬개대퇴 증후군, PFPS라고 한다. PFPS, 슬개대퇴 증후군. 그래서 이게 진전되면 이걸 연골연화증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PFPS 설계대퇴 증후군이 연골연화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 큐각이 증가될수록 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그 경로가 이 이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깥쪽으로. 그로 인해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그 이탈된 슬개골이
이 슬개골과 이 대퇴골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서 이 슬개골 안쪽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슬개대퇴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여기 후족이라 그런 것과 이 거고라 관절, 사실은 이 두 개가 괴를 비슷하게 같이 갑니다. 이 종골이 있는 곳을 이제 후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거고라 관절도 얘랑 괴를 같이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목말 및 관절 이코르 후족,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목말 및 관절의 내반이래요. 아까 얘는 외반인데.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는 외반이라 그랬죠. 아까 외반, 발구스, 발구스. 얘는 내반. 약간 오다리 형태. 이게 내반이야, 내반. 이 거고라 관절이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오른다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된 다리가 만약에 이제 초기 접지 시에, 이렇게 딱 초기 접지 시에 원래는 슈피네이션 된다 했죠. 초반에는 이렇게 슈피네이션, 회외된다 이거야. 회외되는데 이 압력 중심이 안쪽으로 이동된대요. 초기 이 집도시에 가뜩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더 안쪽으로 이동되는 게 아니고 더 바깥쪽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태에서 뒤꿈치를 딱 디뎠다고 해봐. 그 이게 바깥쪽으로 더 디딜 가능성이 높지 안쪽으로 더 디딜 가능성이 높나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우선은 요거는 맞을 수 있어. 말 그대로 바깥쪽으로 딱 삐끗할 수 있단 말이야. 가쪽. 하지만 이게 안쪽 이동이 아니고 바깥쪽 이동이 돼야지 맞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런 발이 보행을 할 때 바깥쪽 빔이 딱 봐도 많아 보이죠. 하지만 안쪽 이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우선 아까 말했듯이 큐각이 증가돼서 정강이가 안쪽으로 많이 돌면, 특히 혹은 또 그러면 얘네들이 아치가 낮아집니다. 이 아치, 얘네들처럼 아치가 이렇게 평편해져. 박지성 평발처럼. 그 아치가 낮아지면 아까 말했듯이 정광뼈의 과도한 안쪽 돌림. 이 이것도 적어놔. 정광뼈의 과도한 안쪽 돌림 이코르 이 낮은 안쪽 세로왈 이 내측 족중궁은 낮아진다. 적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되면 이게 피로골절이라 그래. 피로골절. 피로증후군 혹은 피로골절도 생길 수 있고, 정강이뼈 안쪽에 이렇게 이게 막 이렇게 약간의 스트레스 골절이 날 수 있다라는 거. 다 안쪽 얘기예요. 다 얘도 안쪽이 많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안쪽이란 얘기는 내회전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얘도 내회전, 얘도 내회전, 얘도 내회전. 다 내회전 얘기야. 근데 얘는 외회전이 된 상태를 말해요. 회외. 그래서 다 내회전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 목말 및 관절의 외반이었다면 얘는 맞았죠. 얘는 틀렸겠지만. 그래서 뭐 그러니까 다 외회전 다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 내회전 증가. 내회전 혹은 회내 증가. 그렇죠? 다 회내 증가. 예. 회내 증가. 적어 놨나요?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얘가 어떻게 된다? 초반에만 약간 스피네이션 쪽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회내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도널드 뉴먼 책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반도 이쪽을 기준으로 내측으로 회전하고, 이쪽에서는 그 다음 외측으로 회전하고 있다. 그리고 대퇴골도 내측으로 회전한다. 초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죠? 아까 큐각이 증가되면 더 내측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초기 접지 시에 이런 부분이 또 연속적으로 경골의 내측으로 회전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거고러 관절도 외번, 아까 외번 요거예요. 외번, 더 외번이 많이 경향을 띠죠. 이유는 이코르 뭐 있어? 그거 뭐야, 외번이 되면 이코르 이 뭐야, 내측 그 종아치가 낮아져요. 내측 가로활 아치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자꾸 외번화 되는 거야. 아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로네이션 된다 이거야. 그리고 중족부 미드풋도 유연성이 증가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얘네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내측 가로 안쪽 세로 활 이
어우, 헷갈려. 그러니까 내측 종아치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연적으로 탄력적으로 계속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 이런 보행의 형태. 그래서 답은 3번이다 라는 거. 그리고 2017년도 문제입니다. 걸음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장이라 그랬죠. 걸음보라고도 하고 보장이라 그럽니다. 한쪽 발 뒤꿈치에서 반대쪽 발 뒤꿈치까지의 거리. 맞죠? 이거 아까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보장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오른발에서 왼발 뒤꿈치까지의 거리. 그죠? 왼발 뒤꿈치에서 반대쪽 걸음보 맞고. 그 정상 보행 시 걸음 주기는 이깎기 40%, 유깎기 60%다. 아까 이깎기 몇? 0에서 60까지가 이깎기, 60에서 100까지가 얘가 뜬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그죠? 이때를 유각기라고 한다. 40%. 40% 유각기 이게 틀렸죠. 답은 2번이 틀렸어 우선. 그리고 정상 보행 시 발 뒤꿈치가 지면에 닿은 직후 입각기 전반부에 발의 엎침이 발생한다. 아까 여기 나온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입각기 여기 컨택트 페이즈에서 초반에만 잠깐 스피네이션으로 갔다가 이렇게 프로네이션으로 이렇게 많은 기간이 이렇게 가죠. 미드 스탠스 중간까지.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엎침이 발생하죠. 그리고 보행 입각기 후반부에서 지면 발력은 추진력으로 활용한다. 입각기 후반. 입각기 후반. 자, 이게 이제 지면 발력. 아까 이 지면 발력은 이 그라운드 리액션 폴스라 그래서 작용 반작용. 내가 땅에다가 이렇게 밀고 있으면 땅이 나한테 힘쓰는 거. 같은 힘의 크기라 그랬죠. 그때 제가 운동역학 지면 발력이 3편이었나? 거기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3차원적인 지면 발력입니다. 여기 보면 이거를 데카르트 좌표라고 그러는데 XY 지축으로 이 전후 수직 내외측이 있습니다. 지면 발력이 이렇게 전후로는 내가 이렇게 힐 컨택을 했어 뒤꿈치를. 그럼 이 발의 힘은 이쪽으로 가려 그러는데 지면 발력은 이쪽으로 가더라.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고 지면 발력은 오히려 나를 뒤로 가게 하는 힘을 발생시키더라. 그리고 이 B를 보면 지면 발력이 어디로 가? 이 흰색은 어떤 거야? 지면 발력이고 얘는 이 우리 발의 힘들이야. 발의 힘들이 여기로 가려고 하지만 지면 발력은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근데 이게 크지 않죠. 내외측은 이걸 내외측은 체중의 5% 정도 지면 발력을 보이고 전우축은 최대 체중의 20% 정도 보이고 대신에 이제 수직 말 그대로 위아래 수직축은 이렇게 가장 크다. 체중의 120%까지 지면 발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 제가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때 여기 보시죠. 이 뒤꿈치 뜨죠. 그러니까 이 발가락 뛰기에서 이쪽 이때 이 추진력이 가장 강한 이쪽 이게 그라운드 리액션 폴스가 이게 가장 강한 추진력으로 형태를 뛴다라는 거. 이건 달리기 하는 모습이지만 여기서도 뒤꿈치에서 이렇게 뛸 때 이 이각기 후반부의 지면 발력은 추진력으로 활용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넣었습니다. 아까 말했지 뭐 이각기 50, 유각기 40% 이거 틀리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리고 자 2017년도 기능 예방 문제인데요. 보시면 사실 뭐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병적 보행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요거 있죠. 뉴만의 이 보행 마지막 편에 보면 병적 보행에 대한 자료들이 쫙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병적 보행에서 나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정상 보행보다 활보장, 아까 활보장, 그지? 스트라이드 랭스는 뭐예요? 두 발이야, 한 발이야? 활보장은 다시 이코르 적어놓으세요. 활보장 이코르 보폭. 다시 활보장 이코르 보폭 적어놓으세요. 속도가 감소한다. 우선 보폭은 두 발이라 그랬죠. 두 발. 두 발의 속도는 감소한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할 때를 말한 거예요. 활보장 오른발. 속도가 감소한다. 그리고 정상 보행보다 상체 흔들림이 적다. 정상 보행보다 상체 흔들림이 적다. 대부분의 환자가 몸통과 골반의 반대쪽으로 비틀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리고 걸음을 시작하거나 걷다가 정지하기가 어렵다. 보행 초기 발을 지면에 끌며 걷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답은 파킨슨 보행입니다. 파킨슨 한번 보고 갈게요.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 할아버지가 좀 흉내를 잘 내더라고요. 이게 이제 파킨슨 보행 형태입니다. 이게 손발이 막 떨면서, 그죠? 자기도 모르게 손발을 떨고, 이렇게 보행의 형태에서 정상 보행은 오른발을 앞으로 가면 왼손을 차고, 왼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손을 차는 이런 골반의 회전과 몸통 회전이 같이 동반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종종걸음처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 속도를 제어를 못해요. 한번 이렇게 추진력을 받으면 감속을 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질 가능성도 높고 낙상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파킨슨 병은 이렇게 지금 환자의 몸통과 골반이 반대쪽으로 비틀리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처방으로 보통 일부러 암 스윙을 많이 연습합니다. 암 스윙. 파킨슨 보행은. 그러니까 팔을 막 휘두르라고 해. 보행할 때 일부러. 그러면 팔을 휘두르는 것 때문에 몸통의 회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보행을 처방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 보행의 원인은 뭐 많이 이거 병태생리학 혹은 운동상해 이런 거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그랬지 이렇게 골반 회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회전, 외회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파킨슨 병은 이런 것들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중내 흑색질이라 불리는 부위에 도파민 세포가 점점 사멸해 가면서 생기는 이 병, 이거 파킨슨 병이라 그러고 서동, 아까 말했 천천히 움직이고 강직, 굳어지고 떨림 이런 게 파킨슨의 특징이다. 그럼 이제 첨족 보행은 뭐고 진통 보행은 뭐고 트렌들렌 보행 아까 이거 했었죠. 트렌들렌버그 아까 어느 쪽 골반이 만약에 오른쪽이 약하다 오른쪽 중둔근이 이렇게 뭐 파행이다 그럼 어떻게 체중을 어디로 오른쪽 골반이 파행인 쪽으로 체중을 디딘다 이렇게 보상한다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약한 쪽으로 체중이 넘어간다 그리고 올라간 쪽으로 넘어간다 이거 적어놔야 돼. 올라간 쪽이 약한 쪽이며 올라간 쪽이 약한 쪽이며 그쪽으로 몸통이 기울어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통부행. 진통부행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 여기가 아파, 뭐 때문에. 그럼 너무 아파서 얘가 이제 반대쪽이 갈 때 얘를 지지하는 게 약하니까 얘가 조금 간다 이거야. 이게 안탈지 게이트.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진통부행. 되게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 보폭이 적은 거야. 한마디로 얘는. 보고 갈게요. 이렇게 간다 이거야. 보이시죠? 쩔뚝쩔뚝인다 이거야. 아프니까 조금씩 간다 이거야. 반대쪽 다리가. 이건 노멀 레그는 이렇게 그냥 쭉쭉 가는데 근데 아픈 쪽은 어이구, 아프니까 이제 조금밖에 안 가는 거 반대쪽 다리가. 그죠? 되게 쉽죠? 이거는. 그래서 이 진통부행은 이런 얘기예요. 그냥 반대쪽 다리가 조금씩 간다. 짧은 보폭 반대쪽 다리가. 그래서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이거 병적 부행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첨족 부행 있죠? 첨족 부행. 원인은 뭐 첨족부행 이게 보통 원인이래요. 셀레브럴 팔시, 뇌성마비. 그냥 보세요. 그래야지 이해도가 높지. 이게 나오죠? 뇌성마비, 셀레브럴 플레이. 지금 얘 보면 어때? 뒤꿈치가 땅에 안 닿죠? 그치. 이걸 고치겠다고 도시 플렉션을 시킨다던가 그런다고 잘 안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상위 운동신경원 병변이라 그래요. 하위 운동신경원이 아니고 뇌와 척수 사이의 그 경로가 망가지는 거를 상위 운동신경원 병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실제로 이게
운동 처방사들이 어떤 뭐 단순하게 근육으로 뭔가를 고쳐야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이게 첨족 보행입니다. 첨족 보행. 뇌성마비 원인 트렌들렌버그. 그리고 뭐 풋드롭 게이트. 이거는 하수족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발이 떨어진다 이거야. 그럼 볼게요 그냥. 뭐 슬랩 게이트, 뭐 스태핑 게이트, 풋드랍. 이 도시 플렉션이 잘 안 된다 이거야. 도시 플렉션. 배축 굴곡. 왜 안 될까요? 뭐 원인은 여러 가지야. 뭐 흔히 요추 4, 5번 레벨의 이 신경근에 문제가 압박이 생겼을 때도 이쪽 이 안테리어 티비알리스를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안 쓰면 흔히 말해서 발이 이 아까 말했듯이 이 뭐야 힐 컨택 처음 초기 입각기 시에 도시 플렉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흔히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서 구획증후군 여기가 꽉 압박이 되면 흔히 말해서 이게 신경 공급을 잘 못 받아서 여기에 또 기능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흔히 뭐 그런 부분 신경계 이유일 수도 있고 혈관 아까 막 구획증후군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스태핑 게이트는 뭐 이렇대요. 얘가 딱 이렇게 질질 끌죠 지금 발을 땅에 질질 이렇게 쓱 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 이런 거의 원인일 수도 있고 L45S1의 커먼 페로니얼 널브 그죠? 여기에 이제 뭐 문제가 돼서 거기에 신경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흔히 말해서 자꾸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지 제가 L45 유추 4호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눌려서 이 신경근이 이렇게 쭉 이렇게 늘려놔서 여기에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사이애틱 nerve 인저리도 그걸 또 얘기하고 사이애틱 nerve는 그 좌골신경통 좌골신경을 말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여기는 또 컴파트먼트 신드롬 아까 구획증후군 압박이 있는 거야. 조직의 압박.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수족이 일어난다. 여기 다 써놨죠. 무릎이 다쳤거나 구획증후군이거나 신경적인 문제. 그리고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게이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원인은 이게 뭐 뉴마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백수염. 이건 소아마비예요. 소아마비. 이게 좀 바이러스예요. 폴리오 바이러스 회백수염은 소아마비. 그리고 뉴로지컬 신경학적인 문제나 마비 이것들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 흔히 글루테우스 맥시머스 게이트는 이렇게 합니다. 흔히 말해서 엉덩이가 너무 약해져서 이게 뭐야 서서 못 받고 몸통을 뒤로 제껴야지만 이런 걸 받는 이 보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걸 많이 봅니다. 할아버님들을 많이 이렇게 운동 처방하다 보면 트렁크 롤치 백월드 얘가 너무 약하니까 그죠? 힐 컨택 할 때 얘가 받아줘야 되는데 얘가 못 받아주니까 이 몸을 뒤로 해야지만 이 얘를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이 글루테우스 맥시머스를 이건 대둔근이죠. 얘를 담당하는 신경은 아까 말했던 하둔 신경, inferior gluteus nerve. 그죠? 얘네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했지 그런 이 대둔근 파행 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보행 병적 보행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헤미플레지아 편측 뭐 손의 운동 실조 편측 마비에 의한 그 감각 운동 실조에 대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뭐 셀레 셀레벨라 아탁시아 이런 표현은 손의 운동 실조라고 합니다. 손해는 평형을 담당하는데 이 좀 이렇게 안 됐을 때 좀 외축으로 벌려서 걷는다 이거야. 그 이 보행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헤미플라지아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그래서 병적 보행에서는 아마 2020년도에는 혹시 시험을 치른다면 나올 것 같아요. 뭐 흔히 뭐 그래서 꼭 하나 나올 것 같으니까 기능 해석 문제에서 꼭 하나를 이렇게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 오늘은 보행에 대해서 좀 이게 좀 설명이 길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럼 댓글로 꼭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댓글로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직도 돈 내고 인강되니 호구 아도노 대표 김태종이었습니다.